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HLB의 공매도 잔고 수량이 50만주, 100만주, 150만주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을 설명드렸었는데요. 4월 1일까지 한번 봐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4월 1일이 무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었습니다. 자, 4월 1일이 되면은 무상증자 신주가 전부 다 상장이 되니까 HLB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었던 것도 4조 원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고 주식수도 2배가 확실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로써 무상증자가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2배가 되는 건데 그게 적용되는 게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 4월 1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공매도 잔고도 2배가 돼야 되겠죠. 주식수도 2배가 되니까 공매도 잔고에 있었던 주식수도 2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4월 1일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일에 공매도 잔고 수량이 늘은 것을 4월 1일 것까지 봐야지 어떤 이유로 늘었는지를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나왔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공매도 잔고 수량이 100만주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50만주, 100만주, 100만주에서 총 3일 동안 250만주가 증가를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매도 잔고도 마찬가지로 2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상증자 권리락 전일날 3월 12일 금요일에 공매도 잔고를 보면은 여기 240만주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2배 되면은 공매도 잔고도 2배가 돼야 되겠죠. 3월 12일에 250만주에 2배면은 500만주가 조금 안 돼야 될 텐데, 자, 4월 1일로 오면은 480만주로 500만주가 조금 안 되는 공매도 잔고도 2배가 늘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3월 10일 공매도 잔고가 무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4월 1일 신주 상장 예정일에 480만주로 2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는 자, 이상하다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3월 30일에 권리공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3월 30일에 우리 주식에는 권리공매도 할 수 있게 주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장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미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3월 30일에 한 번에 500만주가 되지 않았고 또 4월 1일에 한 번에 500만주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였죠. 저번 영상에서 이상하다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3일에 걸쳐서 공매도 잔고가 차근차근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무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에는 주식수도 2배가 확실하게 되고 시가총액도 채워지잖아요. 이때 250만주에서 500만주를 한 번에 증가한 게 아니라 3월 30일부터 조금씩 공매도 잔고가 증가해서 결국에는 500만주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추측해보건데 증권사에서 공매도 잔고가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차근차근 채워졌던가 아니면은 3월 30일에 우리 개인들이 권리 공매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매도 세력들의 잔고에도 권리 공매도 할 수 있는 주식이 채워지고서 그것을 3일에 걸쳐서 권리 공매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4월 1일 신주 상장 예정일에 맞춰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 2배가 되어서 확실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세 줄 요약입니다. HLB는 무증 신주 상장일에 공매도 잔고가 100만주 증가했습니다. HLB 1대1 무상증자 하면은 공매도 잔고도 2배가 늘어야 합니다. 3월 12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공매도 잔고가 240만주였죠. 공매도 잔고가 대략적으로 250만주입니다. 1대1 무상증자 이후에는 2배가 돼야 되는데 500만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500만주 공매도 잔고가 채워졌다, 2배가 늘었다. 그래서 주식수가 2배 늘은 것만큼 공매도 잔고 수량도 2배가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이상하다 싶었던 것은 3월 30일에 한 번에 500만주가 채워진 거 아니고 4월 1일에 또 한 번에 500만주가 채워진 게 아니라 3월 30일 권리 공매도 할 수 있는 날부터 50만주, 100만주, 100만주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공매도 잔고 수량이 채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량에 요 100만주, 50만주에 대한 거래가 찍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매도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자, 이것은 권리 공매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적인 공매도로 기록이 되지 않거나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 잔고에 그냥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만 보면 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전 3월 12일에 비해서 4월 1일 무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에 공매도 잔고가 2배가 되었느냐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월 12일 250만주에 비해서 4월 1일에 2배가 되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수량도 주식수와 마찬가지로 2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30일이나 4월 1일에 한 번에 왜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 증가를 했느냐? 이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린 거잖아요. 뭐 권리 공매도였든 중간에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채워진 거였든 결국에는
2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셀트리온의 사례는 어떻게 될까? 셀트리온도 무상증자를 했었잖아요. 셀트리온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5월 24일에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무상증자는 6월 29일에 있었는데, 자, 셀트리온은 권리락 다음에 급등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무상증자 때쯤 거의 그 가격대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2012년도로 가봤는데요. 이 잔고 수량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2012년도에 잔고 수량은 나와 있지 않고 거래량은 나와 있는데, 거래량은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5월 23일이 권리락 전일인데 여기서부터 거래량을 보면은 이렇게 별다를 게 없이 거래량이 일어났었고, 우리가 잔고 수량을 확인하고 싶었지만은 없었네요. 자, 셀트리온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은 여기 뭐 또 갑자기 갭이 떠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당시 셀트리온 무상증자 할 때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신주 상장 예정일 전에. 권리락 전일에 뭐 HLB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요렇게 주가가 상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한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차익 공매도 막 할 수 있잖아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무상증자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받게 되면은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 수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 만큼 번거로워진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을 빌려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상증자가 되고 나서 주식을 내가 다시 돌려받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헷갈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피하고 싶죠. 그런 것들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왜냐면은 잘 모르니까, 내가 혹시나 실수하는 게 아닐까, 내가 혹시나 손해보는 게 아닐까.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들의 본업이 따로 있고 주식 투자는 재테크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것들까지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무상증자까지 따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머리 아프기 때문에, 이 때문에 주식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모두 무상증자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상환하고 싶어지고, 이를 위해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사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식을 빌려줬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는 이미 쳤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되사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이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고, 우리가 그 중에 대부분은 HLB 무상증자 결정할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유도 있다는 거죠. 계산하기가 번거롭다.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기 싫으니까 그냥 주식 돌려줘라. 나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무상증자를 받고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그 무상증자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나 혼자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고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내가 무상증자를 받는데 그걸 또 공매도 세력들한테 대차를 해줘가지고 또 계산하는 것은 거기서 곱하기 2배를 해야 됩니다. 그 복잡함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돌려달라고 하면은 돌려줄 수밖에 없죠. 주식을 이제 매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돌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증권사에 예전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뭐 풀이 있다고 해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여유롭게 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차를 해지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미리 확보해 놓은 그 수량보다 더 증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갚기는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 무상증자 신주 상장에는 공매도 100만 주가 증가했는데 1대1 무상증자 하면은 공매도 잔고도 2배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딱 보니까 확실하게 250만 주에서 500만 주까지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2배가 늘어서 채워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